네, 우리 서울예고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두각에서 통학과를 가르치는 주윤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2학기 우리 중간고사 내신 대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거기에 좀 덧붙여서 우리 1학기 기말고사 정말 어려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서 이제 제 수업 듣는 친구 중에 이제 종합전교 2등이 나왔어요. 예, 시험도 굉장히 잘 봐가지고 되게 이제 너무 이제 뿌듯합니다만은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모두 잘 돼야 또 좋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땠나를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각에서 통합과학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화학과고 대성마이맥에서 진행했던 이제 사강사 코리아 4에서 과학전체 1위로 입상해서 두각으로 오게 됐었고요. 그리고 대치 두각학원과 이제 퍼스트인 학원에서 여러 가지 학교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각에서는 서울예고 그리고 선화예고 같은 예고 학교들은 제가 다 전담해서 통합과학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여름에 대치 두각 중3 썸머스쿨을 진행하면서 이제 90명에 가까운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좀 대형 수업도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 통합과학 1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1학기 어땠고 2학기는 어떨까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물화생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1학기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내용이 또 굉장히 좀 이제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2학기 같은 경우는요 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학기 같은 경우는 화학이 난이도가 전부 몰빵이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화학이 어렵고 물생지가 정말 쉽거든요.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너지를 아끼자, 생명은 생명 다양성을 생태계를 지키자. 그렇죠. 지구과학은 환경변화 무섭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가볍고 거의 사회에서 다룰 법한 정도로 정말 얕게 다루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화학이 압도적으로 어려운 그런 킬러 유형 금속 반응의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 가지고 있어서 꼼꼼하게 문제풀이까지 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서울예고 통합과학 이제 한 학기 해봤으니까 조금 감이 오셨죠? 1학기랑은 근데도 달라요. 1학기는 우리 어때? 물, 화, 생지가 다 골고루 어려웠죠. 근데 2학기는 화학이 압도적으로 어렵고 물생지는 개념을 갖다가 챙겨가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이제 미술 음악, 무용 이제 모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인데 특히 미술 친구들이 많이 들어요.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미술 같은 경우는 애들이 수시로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상위권 대학들이 높은 성적 요구하기 때문에 치열한 내신 경쟁이 일어나서 이제 정말 시험 문제가 또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3년까지는 이제 심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창작 킬러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필요했었습니다. 개념들을 갖다가 묻고 있고 거기 킬러들이 한두 문제 쿡쿡 박혀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였는데 2024년부터 그리고 이번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요 개념을 갖다가 위주로 묻고 어려운 문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꼼꼼하게 잘 공부하면 누구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번 기말고사였죠.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쉬운 문제 반 그리고 중킬러 문제가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상 난이도 문항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정말 당황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시험 범위에 시험 문제 절반이 다 물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워하는 물리인데 물리 문제가 너무 많은 바람에 아이들이 시간 내에 풀기 정말 어려워했을 거예요. 시간 제한이 없었어도 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학교 수업이랑 시험 문제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죄송스럽지만 솔직히 학교 수업 안 듣고 그냥 시험 내신 대비만 해도 될 정도로 학교 수업이랑 정말 관련이 없어요. 그냥 혼자 시중 문제집 사가지고 열심히 이제 계속 풀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난 기말고사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우리가 2학기는 개념과 문제를 모두 훈련을 해줘야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 말씀드리면서요. 한번 지난 기말고사 문제를 몇 개 같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수업 때 설명을 했었는지 어떻게 보면 좀 적중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학기 같이 이제 나랑 수업 들었던 친구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 때 정말 많이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학하는 물체의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우리가 10이 됩니다. 그쵸?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이게 2번 문제 그리고 3번 문제에 이런 VT 그래프로 자연학하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거를 얼마나 많이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면 되냐? 우리가 뭐 떨어지는 크기가 뭐 OTT다, OT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그거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 2주차 보충 강의에서 제가 VT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넓이를 통해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2주차에서 수업을 했으니까 3주차 위클리 테스트 냈겠죠. 그렇죠? 10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했을 때 이걸 VT 그래프로 나타내라 라고 위클리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걸 그대로 제가 해설 강의에서 풀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VT 그래프 그래서 푸는 거 얘들아 기억하지? 기울기랑 넓이 기억하지? 했었고 그리고 3주차 강의에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줬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3주차에 수업을 했으니 4주차에서 또 위클리 테스트 복습으로 또 한 번 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또 해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4주차에서 OTT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우리가 넓이를 구하지 않고 빠르게 공식으로 대입해서 풀 수 있다. 자유낙하 상황에서는 OTT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그걸 갖다가 직전 보강에서 이런 언급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본교재에서도 이렇게 제가 VT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수업 때 같이 풀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직전 모의고사에서도 OT 제곱으로 문제를 풀어준 바 있습니다. 정말 많이 언급하지 않았나요? 예, 제가 이거 세보니까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정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급할 때마다 사실 이 내용이 통합과학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이 이동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OT 제곱으로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원래 물리 내용인데 이게 이제 고1에서 선생님들이 언급할 수 있으니까 알아는 두되 학교에서 안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자. 너무 여기 매몰되지 말자라고 제가 말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도 10번 제가 반복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비주책입니다. 그렇죠. 그냥 공부하라고 할 걸. 그렇죠. 예, 10번이나 제가 했었고요. 여기 우리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 그죠? PT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도 제가 수업에서 5주차 강의에서 PT 그래프 해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2개의 그래프에 걸쳐서 설명을 했었고, 직전 보강에서도 이 PT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제로 나간 이 과제장, 5주차 과제장에서도요, PT 그래프 관련된 문제가 하나, 둘, 그리고 PT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형식의 다른 그런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13번 문제였고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완벽 적중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축구공 차는 문제인데 이거 바로 충돌과 충격 완화 관련된 문제고요. 요거랑 비슷한 이제 야구 선수 버전으로도 문제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요것도 제가 정말 많이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우리 뒤에서 설명해서 좀 아쉬웠는데 5주차 강의에서 일단 충격 완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했었고요. 6주차 강의에서 똑같이 또 충돌 완화를 한 번 더 복습시켜줬어요. 아이들이 까먹었을까봐. 그래서 2번 또 설명했다가 했었고, 직전 보강 때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직전 보강 때 질량 M짜리를 갖다가 내가 EV로 갖다가 쏘고, 그쵸? 막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넓이가 같다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나중 속도를 어떻게 구하고 평균 힘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선지가 그대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직전 보강 모의고사를 풀면서 또 한 번 충격 완화 AB 그래프 비교하는 걸 갖다가 냈었고, 또 모의고사에서 또 한 번 충돌 상황에서의 그래프 해석, FT 그래프 해석 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제는 제가 과제로 드렸던 시중 문제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그대로 제가 풀어보라고 꼭 애들한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나왔어요. 그쵸? 강조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시중에서 풀어보라는 그 문제집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애들이 숙제를 조금 잘 안 해오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고 애들이 바빠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1학기 중간고사 해설 영상도 보시면은 완전 그대로 나오는 걸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풀어오라는 과제장에 그대로, 이 문제도 제가 풀어오라는 과제장에 비슷하게 그대로, 이것도 거의 그대로 있다라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문제도 그대로, 그렇죠? 10번도 여기는 아이들이 선지를 갖다가 좀 많이 헷갈려서 틀렸거든요. 특히 이 망치자루 문제가 뭐야? 망치자루도 있었고요. 교재 여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건 좀 죄송해요. 제가 요거는 학교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고등학교 2학년 거니까 안 배웠으면 안 나온다라고 제가 말하면서 풀어주긴 했거든요. 네,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수업에서 안 해도 이 문제집에 있으면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시중 문제집을 갖다가 좀 많이 풀면서 좀
우리가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문제풀이 훈련을 하는 게 좀 더 메인이 되는 시험이 바로 이번 기말고사였다 얘기를 해보고요. 우리 2학기부터는 이제 화학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갖다가 소개하면요. 이제 많이 이제 들으셔서 아직 한 분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갖다가 다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올라운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1학기 때 솔직히 저 스스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관리가 조금 꼼꼼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해명을 해드리면은 서울예고 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서 제가 미처 조교분들을 제대로 구인을 하지 못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 제가 여름을 거치면서 조교분들을 이제 많이 구인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 네, 그거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정말 많은 암기 팁 그리고 프리 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우리 이제 2학기에 해당하는 여기 내용에서 지구과학이라든지 화학, 물리 많은 암기 팁을 갖다가 문제풀이 팁을 갖다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문제풀이 훈련을 좀 더 위주로 많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학기 때 이제 중화반응 파트 할 때 이런 식으로 3대 원칙을 갖다가 세워줄 거고 이런 팁들을 갖다가 드릴 겁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 드릴 거고요. 우리 또 이제 2학기 물리에서 그나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전자기유도인데 요거 이해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제가 애니메이션 이용해서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예고 통합과학 제 모토는 언제나 같이 웃다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통합과학입니다. 그리고 예고 통합과학 전문가의 명쾌한 킬러 정복입니다. 제 킬러 문제 비법 스킬 갖다가 전수해 드릴 거고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까지 우리가 풀 수 있어야 하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선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두각에서 가장 많은 이제 서울예고 학생 수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울예고 친구들과 함께 더 완벽한 그런 통합과학 점수를 위해서 나아갈 거고요. 우리 강의는 23일 토요일입니다. 23일 토요일에 개강 갔다가 해서 매주 토요일에 9시 반부터 12시 반. 아침이라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때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할 거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지난 1학기 기말고사에는 1시까지 쭉 수업을 했는데 2학기는 화학 파트 빼면은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12시 반까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뒤에 30분 정도 이제 초압축 클리닉을 갖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예고 친구들이 아무래도 주중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클리닉을 따로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업 끝나고 30분 붙여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규 5회에 직전 보강 1회를 갖다가 진행을 할 거고 1주차, 2주차, 5주차는 아마 무조건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3, 4주차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단한 통째로 들어간다 그럼 얘가 혹은 그건 좀 아니다 물리를 좀 넣겠다 하시면 얘가 들어간 경우가 좀 많고요. 또 서울예고는 하나 지금 복병이 있습니다. 1학기 때 우리 지구 시스템 파트를 아예 안 다뤘죠. 그거를 2학기 때 다룬다는 또 카더라가 또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반영해서 또 강의 계획이 일부 조금 변형이 될 수가 있고 그걸 제가 대비를 하고 또 서울예고 1학기 때 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또 이제 관리가 또 쉽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쵸? 하필 이 시간대에 실기 보강이 3번이나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수업을 제때 못했죠. 우리 막 앞으로 땡겨서 하고 밀어서 하고 무슨 일주일에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느라 모든 애들을 매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클리 테스트를 한 2번이나 응시 못한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아쉬운 포인트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2학기 때는 실기 보강이 또 이제 없을 거라고 하니까 요런 이제 1학기 때 조금 아쉬웠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2학기 때 다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9월 27일 토요일에 혹시 몰라서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도가 모자란다거나 실기 보강이 생기게 된다면은 9월 27일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잘 보강을 또 채울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우리가 항상 숙제를 나가는 거 있죠? 제가 수업 때 판서를 갖다가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판서하면서 듣지 말아라. 그냥 내 수업에 집중해라. 판서는 내가 다 써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서를 제가 그대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숙제는 여기에 빈칸 한 번 빵, 두 번째 빵, 세 번째 빵 이렇게 빈칸 뚫린 백설기 채워오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도 꼼꼼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본 개념 견념완성에서 이 지역적인 내용도 다룰 거고 여기다가도 빈칸을 갖다가 빵빵빵 뚫어서 채우는 참 중요한 개념빵고 참개빵도 여러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는 이제 총 3시간 수업 그리고 30분 클리닉으로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숙제 다 해왔으면 클리닉이 따로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30분 동안 복습 테스트 보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수업을 갖다가 할 겁니다. 70분, 70분 혹은 50, 50, 50 이런 식으로 두세 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숙제 다 못하는 친구들은 클리닉을 하면서 1시에 이제 딱 다 막 넘어가는. 그쵸? 예. 사실 뭐 1시에 제가 딱 끝내드릴 필요 없잖아요. 1시 10분, 20분도 괜찮잖아. 40분이면 밥 다 먹잖아요. 그쵸? 그거 좀 고려해서 숙제 다 못했으면 조금 더 넘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 통과 못한 친구들은 재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백설기에다가 참깨빵 여러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복습 갖다가 해와야 되는 것이 있고요. 시중 문제집에 여러 가지 학력평가나 기출 문제 N단계로 복습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장 좀 더 단단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조금 빈약했던 감이 있었는데 더 단단하게 다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 가지 카톡 Q&A라든지 결과 안내 문자도 이제 매주 다 발송이 될 거고요. 밀착해요. 그리고 이 클리닉도 앞에 30분에 이제 착 붙여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과제 같은 경우도 잘 해오시면 된다라는 거, 위클리 테스트에서 정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연습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위클리 매주적으로 보기 때문에 개념을 갖다가 꼼꼼하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이거 열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저와 함께라면은 우리 2학기 통합과학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1학기에 공부했던 우리 많은 친구들 2학기 때도 같이 저랑 공부하시고 2학기 때는 이제 또 버전 업그레이드된 이제 주윤겸의 모습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결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교 2등까지 나왔거든요. 그쵸? 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등급 한번 같이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윤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